자, 안녕하세요. 담배함 주식클래스의 찐안케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16일이고요.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예.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현대바이오, 삼성제약, LNK바이오, NKMX, 한국파마, 박셀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동영상에서는 이제 저의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좀 이제 정신 좀 바짝 차리고 긴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정답이 아니라는 부분을 좀 확실하게 생각하시고요.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안 되는 것들이 있죠. 뭐냐?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이 있냐면, 얘가 만약에 전고점을 이렇게 현대바이오인데요. 현대바이오가 지금 이런 흐름에 있었다. 그럼 42,200원, 여기가 이제 최고점인데, 여기 고점 라인 정도에서는 좀 매도를 일부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뭐 100주가 있다면, 이렇게 100주가 있다면, 여기 정도에서는 좀 매도해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매도하는 게 예의 아닐까? 그게 주식에 대한 예의 아닐까? 정고점이잖아요. 물론 이제 돌파 매수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이제 42,200원을 돌파할 때 이제 매수를 하시거나 돌파된 봉을 보고 42,200원이 지지가 되는 걸 확인을 하고 이제 매매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요런 라인 정도라면 매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42,200원에서 39,550원 사이에서. 근데 100주가 있다 그러면 이쪽 라인에서 얘가 이제 더 갈 거라고 나는 확신하지만 차트상 여기가 이제 최고점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우리가 또 일부 매도를 해주자. 요날 기준입니다. 2021년 2월 9일날 기준으로.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주식이 여기 22,100원을 깨진다면, 여기가 만약에 깨진다면, 이렇게 2021년 2월 9일 기준으로 여기가 만약에 깨진다면 나는 위험 관리를 좀 해야 되겠구나. 혹은 여기가 깨진다면 19,900원이 깨진다면 위험 관리를 좀 해봐야 되겠구나. 또는 여기가 만약에 깨진다면 27,950원이 깨진다면 좀 위험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장대 양봉에 섰던 2월 2일날 봉을 기준으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본다면 이 봉의 중간 가격인 26,975원, 26,950원을 기준으로 여기가 만약에 깨진다면 나는 위험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왜냐? 이날 2월 8일날 27% 올라갈 때 상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 팔고 있었는데 윗골이 길게 달고 내려온 모습이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2월 9일 화요일날 내가 세울 수 있는 전략은, 만약에 얘가 올라가면 39,550원에서 42,200원 사이에서는 일부 매도를 한다. 그리고 27,950원 혹은 26,950원 혹은 22,100원 혹은 19,900원까지 떨어지는 그런 형국이 나온다면 나는 위험 관리를 하겠다. 이런 전략 정도가 우리가 이제 세울 수 있겠죠. 물론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 여러분의 기술적 분석 능력으로 이제 세울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날 조금 팔았고, 이날 조금 팔아서 이날 20%의 종가를 맞이했는데, 이때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2월 23일이죠? 2월 23일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다시 생각한다면 22,200원 정도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면 전고점이니까 조금 매수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요때 팔았던 물량만큼 여기서 다시 사보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39,550원을 만약에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 나는 물량을 조금 더 줄이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생각해 본다면 이 큰 봉 2월 23일의 중간 가격인 한 뭐 4만원, 4만900원 여길 깨면 나는 좀 팔아보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요? 일단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모든 이제 그 이평선들이 정배열에 가고 상승을 하는
부분인 거고, 상승 3파가 나가는 생각이라고 한다면 5일선이 깨지거나 20일선이 깨질 땐 나는 무조건 대응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결국엔 떨어졌죠. 그럼 이제 자기가 하는 대로 하면 돼요. 42,200원에 사신 분들이 있겠고요. 뭐 그렇겠죠.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자, 66,300원. 우리가 여기 이제 최고점인 거를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가 이제 최고점인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 66,300원 라인. 그럼 여기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뭔가요? 여기서는 만약에 여기서 내가 매도를 하고 싶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요렇게 피보나치로 요런 식으로 해서 뭐 66,400원 뭐 혹은 61,800원 뭐 58,100원 6만원 뭐 49,700원 뭐 이런 자리에서 나눠서 매도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언제까지 갈런지 모르고 내가 운이 좋아서 66,400원에 정확하게 팔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이라면 내가 매수 단가가 뭐 여기 언저리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때 와서는 더 올라갈지 더 떨어질지 물론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최고점이었다는 걸. 하지만 5일선이 깨지면 나는 남은 물량의 50%를 팔고 21선 깨지면 남은 물량의 전량을 다 팔아서 수익 실현을 챙기겠다. 라는 전략을 우리가 세워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이날 아침에 다 팔았거나 혹은 뭐 종가에 이제 50% 팔았거나 이렇게 흘러가서 다시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올라오면 아까 했던 것처럼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뭐 어떻게 저쪽 뭐 하고 하는 거를 전략을 세워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날 21선이 깨졌기 때문에 요날 이제 다 팔 수 있는 거고요. 뭐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쌍번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봉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는 이제 쭉 깨져서 내려왔는데 그러면 아까 전부 만들어 놨던 이 42,200원짜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게 여기서 좀 증명이 됐죠. 한 번 더 튕겨 오르니까 또 여기서는 단기 투자자라면 또 한 번 해먹을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이게 28.35%짜리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자, 그럼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 지금 구간에서는 얘가 올라오겠죠. 올라오겠죠. 올라오거나 떨어질 겁니다. 근데 22,100원을 얘가 만약에 깬다면 안 좋은 상황이죠?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다? 19,900원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게 1,300원 구간입니다. 1,300원이면 6% 정도 되는 구간이에요. 22,100원에서 19,900원이면 6% 아니죠. 10% 되는 구간이네요. 18로 2만 원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깨지면 일부 매도해서 2만 원 언저리에서 다시 그 매도한 물량만큼 잡는 방법이 좋은 거 아닐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올라간다 이거야. 올라가면 지금 이제 차트가 좀 어지러운데 21선 그 다음에 61선, 241선, 121선 자리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그럼 그런 자리에서는 조금씩 물량을 줄여주는 거죠. 줄여주는 겁니다. 100주가 있다면 한 주씩 줄여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게 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은. 실제로 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거랑. 그래서 현대바이오 기준으로는 지금 내일 정도면 이제 21선이 조금 더 내려오고 할 텐데 25,800원, 38,000원, 그 다음에 34,400원, 32,200원짜리인가요? 여기 정도 라인에서는 우리가 일부 조금이라도 매도를 하자. 뭐 지난 동영상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엔 이 박스권 안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인 거고 27,950원을 기준으로 요 박스권에 이제 중간 라인이 형성이 된 건데 여기를 이제 돌파한다면 60일 정도까지 충분히 한번 튕겨 올라갈 수 있으니까 20일 정도에서는 난 죽어도 못 팔겠다. 60일 정도 올라가면 팔겠다 한다면 한 31,000원에서 35,000원에서 31,000원 사이에서는 일부 매도를 하고 다시 21선 정도 내려올 때 또 매수를 다시 하고 하는 식으로 시간을 좀 보내셔야 된다. 당장 이슈가 나와서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가능성에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성제약도 다를 바가 없어요. 6,260원 자리를 이제 돌파하러 갈 건데 여기 이제 갭을 해놓은 게 있죠. 여기 갭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이제 갭이 있어요. 종가가 6,400원인데 6,400원 자리가 한 21선 정도 자리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올라갔다가 다 돌파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제 좋겠죠. 예, 그거 나올런지 안 나올런지는 모르는 거예요. 회사에서 뭔가 이슈를 내줘서 요때처럼 이런 게 한 방 나와줄 수도 있겠죠. 한 방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매일매일 이제 앉아서 보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렇게 상승하는 거를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의 위험 관리를 하는 거죠. 위험 관리를. 그래서 21선 닿을 때 혹은 뭐 7,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나는 일부 정도 매도를 해서 다시 내려오는 하락에 좀 대비하겠다. 예, 주가가 이렇게 쭉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죠. 이렇게 쭉 갈 거라고. 근데 실제로 얘도 여기서 이렇게 간 거잖아요. 이렇게 간 건데 요렇게만 돼도 잡주 소리가 나오는 게 주식판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앞에 차트를 봐놨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어떻게 가는지 알지만 이게 며칠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10일이죠. 일주일하고 반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실제로는 2주입니다. 영업일수 5일이기 때문에. 예. 미쳐고 팔딱 떠요. 이날 또 뭐 고점 9,490원 찍어놓고 이렇게 거래량 터트리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종토방 난리 나고 막 별소리 다 나옵니다. 예. 하지만 어때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갔거든, 이렇게 한 번 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뭔가를 줄였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계속 이렇게 뛰어가면 나머지 물량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요런 형식이 나오고 이때 올라갔을 때 재료라든가 힘을 보고 여기서 좀 줄여놨던 걸 그때 다시 조금 담으면 돼요. 뭐 조금 덜 담게 되겠죠. 10주 담았는데 뭐 9주 담거나 뭐 7주 담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미 지금 마이너스 막 20% 30% 막 이러신 분들이 부득이 수일 텐데. 예. 거기서 뭐 한 1, 2% 뭐 덜 먹고 더 먹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얘를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좀 기술적으로 좀 잘 이렇게 해 가지고 시간을 견뎌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뭐 1년 후에 될지 2년 후에 될지 3년 후에 될지 뭐 5년 후에 될지 10년 후에 될지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매달 그냥 나는 사겠다. 매달 나는 뭐 30주씩 50주씩 적금 붙듯이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시는 거고 그런 게 아니고 나 주식 지금 전체 비중 다 들어가 있는데 금리도 인상한다 그래서 성장주 안 좋다는데 이거 어떡하나요? 이런 거 걱정할 바에는 그러지 않는 게 낫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뭐라도 좀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는 뭐 여러분들이 뭐 여기 이제 이평선 다들 보실 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삼성제약 기준으로는 뭐 7,500원, 뭐 7,000원, 뭐 6,550원, 뭐 요런 자리에서 뭐 한 주, 두 주, 네 주, 다섯 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해보세요. 하고 내려오면 다시 사면 되잖아. 그만큼 줄였던 것만큼. 아니면 뭐 나 원래 주식 되게 잘하는데 재수 없어서 이거 물려가지고 지금 힘들다. 그러면 그렇게 줄인 물량으로 다른 종목 가서 수익 내고 수익 낸 만큼 요거 삼성제약 다시 줄이고 그런 식으로 빠져나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LNK 바이오입니다. LNK 바이오도 특별한 사항이 없죠. 일주일 전에 얘기했을 때가 아마 요때였는데 간신히 이제 들어 올려가지고 요 박스권 있는데 여기 결국 돌파해야 되거든요. 여기 그럼 얘도 똑같습니다. 뭐 21선, 61선, 121선, 241선인데 뭐 241선까지 뭐 막바로 다음 주에 간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자리 있죠. 이날에 이제 고점 자리인 9월 15일 날 고점 자리인 뭐 한 18,450원 정도 온다 그러면 18,000원 뭐 여기 제가 볼 때는 17,000원에서 18,450원 요런 라인에서는 뭐 한 비중 10% 정도 줄인 다음에 뭐 다시 떨어지는 걸 좀 뭐 생각해 보겠다. 뭐 요런 생각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적 내용은 크게 뭐 변화한 거는 없어요, 사실은. 그다음에 NK맥스입니다. NK맥스는 한국경제에서 추천 종목으로 나왔어요. 얘가 지금 아마케 관련돼서 또 뭐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정고점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추천했는지는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얘가 여기서 쌍바닥을 할 건지 쌍바닥을 할 건지 밑으로 이제
뿡겨져 내려갈 건지를 이제 결정하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땐 다음 주 정도에 조금 시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다음 주 월화수 사이에 NKMX 같은 경우는 월화수 사이에 21선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한 번 더 정고점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이제 그때쯤 뭔가 이슈가 맞춰서 그게 무슨 뭐 이슈 그 하킹인가 무슨 뭐 포럼인가 그랬는데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엔 더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만약에 일정에 다음 주 월화수 안에 있고 거기서 무슨 뭐 초록 발표라든가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한번 뛰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파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완전관의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논문이 확실하게 나오고 기전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또 이슈가 또 받을 수 있으니까 NKMX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좀 물리신 분들은 올라오면 좀 물량 줄여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이제 신규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라면 뭐 2950원부터 뭐 18,800원 사이 정도에는 뭐 매수해보고 61선 손절 잡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 그 매수는 잘하는데 손절을 안 해. 61선 손절을 잡는다고 말씀드렸고요. 나는 그래도 더 버텨볼 거야 한다 그러면 16,100원, 200원 정도까지 손절 잡고 대응해보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제가 지금 방금 좀 힌트처럼 말씀드렸는데, 암학회 관련돼서 뭐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경제 그 내용을 통해서 실제로 또 추천 비슷한 게 또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날이 이제 이날이었거든요. 10월 13일날 주가가 아침에 떴다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여기서 요런 식으로 요렇게 쌍바닥 만들고 21선 돌파할 수도 있는 흐름이고, 날짜상으로도 제가 가지고 있는 기법상 날짜상으로도 이제 거의 다 맞춰졌기 때문에 월화수 중에 하루 정도에 좀 변동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동성이란 5일선을 잡는 흐름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23,100원을 뛰어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시세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현재 NKMX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파마입니다. 한국파마는 얘도 정말 힘들게 하죠. 241선을 뭐 그냥 지지를 하고 다시 또 올라오는 흐름인데, 단기적으로는 아직도 하락 추세에 있어요. 요런 식으로 지금 하락 추세에 있거든요. 다만 얘가 조금 이제 뭐 좀 움직이려나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뭐 특별하게 뭐 뉴스 나오는 것도 없고 어디 뭐 걸리는 자리도 없고 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얘도 61선까지 만약에 붙여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매도를 조금 하셔서 리스크 좀 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외바닥이잖아요. 외바닥. 아까랑은 좀 다르죠. 아까랑 NKMX랑 좀 다른데, 여기 오르면 21선하고 61선 두 개가 지금 저항으로 작용하는데, 여기를 막바로 돌파하려면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슈 없이 올라간다면 여기 맞고 다시 떨어져서 이렇게 쌍바닥 할 때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다시 사서 쌍바닥을 한번 기대해보는 그런 전략도 가능하다. 물론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한국 파마에 대해서 저보다 더 확실하게 더 많이 아실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한국 파마의 어떤 성공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믿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쌍바닥 형식이 나온다 그러면 또 솔찬히 또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황은 그렇게 막 전체 코스닥 시장의 시황은 막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셀바이오입니다. 박셀바이오가 완전관의 소식 나오고 이렇게 뛰어가고 뭐 무상증자하고 난리 부르스 치셨다가 아직도 여기 있는데 67,500원 여기 이제 돌파하냐 마냐 이제 그런 게임이 돼버렸고요. 결국에 이제 지난 이제 뭐 고점 자리인 뭐 이런 자리들 5250원 이런 자리들을 또 이제 지켜내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건데,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죠. 박셀바이오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 얘네가 임상이 끝나고 이제 성공하기만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 순간인데, 그거를 그냥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매달 정리식 펀드식으로 사거나, 혹은 올라오면 물량 좀 줄여서 내려오면 다시 사고, 또 그만큼 물량을 또 올라오면 또 매도하고 다시 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종목이 결국엔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려서 이제 하도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다 아시겠지만 얘는 결국엔 보령제약, 보령제약에 이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때라고 생각을 하고, 2011년, 12년 요때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엔 이렇게 10배가 갈 종목이다. 10배가 갈 종목인데, 내가 지금 운이 안 좋아서 여기다가 몰빵 투자를 했는데, 내가 지금 이런 구간에 있는 거야. 한 반토막 정도 난 그런 상황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가만히 들고 이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을 기다릴 수는 없다면, 그런 돈이 아니라면, 올라오면 매도하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올라오면 매도하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게, 제가 100%가 100주가 있다면 100주를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중에 뭐 10주에서 뭐 많으면 30주, 뭐 공격적이라면 50주 정도를 그런 식으로 돌리다 보면 얘가 결국엔 이렇게 가서 2배만 가도 이 50주 가지고 내가 왔다 갔다 했던 그 매매가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머지 50주가 결국에는 수익으로 전환시켜 준다는 얘기인 거죠. 왜냐면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갈 거라고 믿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갈 거라는 기본적 분석을 여러분들이 다 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바이오, 삼성제약, LNK바이오, NK맥스, 한국파마, 박셀바이오 모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너무나 좋은 회사인데 지금은 뭐 어떤 단기 이슈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언젠간 가겠죠. 제가 코롱생명과학을 이런 마인드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와 같은 논리로, 지금은 차트가 이런 모습이지만 나중에 여기가 아까 보령제약의 어디다? 지금 한 요 정도 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 언저리. 제 생각으로는. 언젠간 갈 거다 이거지, 나도. 그 정도 공부는 돼 있다 이거죠. 코롱생명과 인보사 관련돼서. 이 종목에는 관련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대바이오, 삼성제약, LNK바이오, NK맥스, 한국파마, 박셀바이오 관련돼서 임상이 성공한다면, 신약이 발표된다면, 어떻게 된다면, 정말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매달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시거나 가지고 있는 물량을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다시 사고, 이게 틀려도 현금화하는 순간 새로운 종목에 투자해서 거기서 수익 내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고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NK맥스를 제외하고는 반등 시에 일부라도 물량 조정을 조금씩 하자. 다시 사면 된다. 대신에 가장 중요한 건 종목에 대한 확신과 공부가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해서 잘 버티면 나중에 여러분의 판단이 맞다면 엄청나게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주 한 번씩 하고 있죠. 요즘은 현대바이오, 삼성제약, LNK바이오, NK맥스, 한국파마, 박셀바이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